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또 대피하라고 경고하고 나서면서 지상전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상전에 곧 수만 명이 투입될 것으로 전해지는 등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무력 충돌이 이스라엘-이란전으로 확전할 경우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를 넘어서는 오일 쇼크가 올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이 예상치보다 1%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이 난상 토론 끝에 김기현 대표를 중심으로 당 쇄신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김 대표는 총선 승리에 정치 생명을 걸겠다며 대쇄진을 쳤습니다. 단식 이후 회복 치료에 전념해왔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르면 이번 주에 당무에 복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서구청장 선거 압승으로 당의 중심이 이 대표로 옮겨간 가운데 김영계 포용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공기업인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의 임직원들이 1억 5천만 원이 넘는 출장비를 부당하게 타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장 많은 출장비를 받아 챙겼던 고위 간부는 솜방망이 징계를 받고 지금도 같은 직책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져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이 9도, 내일은 8도까지 떨어지는 등 쌀쌀하겠습니다. 한낮엔 2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커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이스라엘군이 북부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 레바논, 시리아와도 무력 공방을 시작했습니다. 가자지구 지상전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이스라엘 북부 국경지대에 제2전선이 열렸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이스라엘군 전투기가 레바논 안에 있는 헤즈볼라 군사시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에 거점을 둔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군 초소에 로켓포 공격을 퍼부었고 이스라엘군도 포격으로 반격했습니다. בשעה האחרונה בוצע ירי מלבנון לעבר היישוב שתולה. ישנם הרוג וכמה נפגעים בקרב אזרחינו. 이스라엘군은 하마스 거점 가자지구에 대규모 지상군을 투입하려는 한편으로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군사 근거지인 레바논 국경지대에도 탱크와 군병력을 배치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시리아 알레포 국제공항을 미사일로 공격했습니다. 활주로가 파괴됐고 시리아 국방부도 공항이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알레포 공항 공격은 헤즈볼라에 이란 무기가 이전되는 것을 막으면서 시리아를 지원하는 이란 혁명수비대를 견제하려는 차원으로 보입니다. 실제 이란의 군조직인 이슬람 혁명수비대가 시리아에 배치한 병력을 이스라엘 국경과 가까운 쪽으로 옮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앞서 시리아와 이란은 이스라엘을 견제하기로 하고 헤즈볼라 지지 입장도 내비쳤습니다. مطلع شدم که همه سناریوهای ممکن رو مقاومت در مقابل خود قرار داده و از آمادگی و روحیه‌ای بسیار بالا برخوردارند. 한편 이스라엘 레바논 국경지대에서 레바논 주둔 유엔 평화유지군 본부가 로켓 공격을 받았다면서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지상전 투입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사전 작업으로 하마스 무장조직 지휘부와 군사 관련 시설을 파괴하기 위한 전투가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도로에는 그저 남쪽으로 향하는 피난민들의 고된 행렬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황보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자지구 곳곳에서 폭발음과 함께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지중해에 떠 있는 이스라엘 함선에서도 가자지구를 향해 포탄이 발사됩니다. 하마스 무장 조직원과 관련 시설들을 겨냥한 공격이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이스라엘 군은
남부 키부츠 민간인 살해 공격의 책임자인 하마스 사령관을 사살했으며 하마스 작전지휘센터, 미사일 발사대 등 100여 곳의 군사 관련 시설을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마스에 잡혀간 인질들을 찾기 위한 특수작전도 벌어졌습니다. And we don't know where they are. And so there are operations which are mostly in the close perimeter to the defense area, including special forces, ground forces, tanks, artillery, in order to seek and find people that may have been killed in the escape. 가자지구 접경 지역엔 탱크와 장갑차 등 화력이 집중 배치돼 본격적인 지상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시작이 멀지 않았음을 시사했습니다. כדי למגר את מפלצות הדמים שקמו עלינו לכלותנו. החמאס חשב שאנחנו נתפרק, אנחנו נפרק את החמאס. 가자지구 북쪽 주민 110만 명에겐 서둘러 피난하라는 경고가 거듭 내려졌습니다. 도로는 무작정 남쪽으로 향하는 차들로 가득합니다. 말이나 당나귀가 끄는 수레도 등장했고 아예 걸어서 가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언제 포탄이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 속에 밤마다 힘들고 배고픈 노숙이 이어지면서 피난민들의 몸과 마음은 하루가 다르게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فيش حد يحمينا فيش حد يجري ورانا كيف احنا نعيش كيف جاوبونا YTN 황보현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상대로 예고한 가자지구 지상전에 병력 수만 명이 투입될 거란 보도가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각 14일 복수의 이스라엘군 장교들의 발언을 인용해 하마스 지도부를 제거하는 것이 목표인 이번 지상전에 군인 수만 명이 투입될 거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군사작전은 레바논을 침공했던 2006년 이후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국이 하마스의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을 돕고 이스라엘에 대한 추가 공격과 확전을 막기 위해 항공모함 전단을 추가로 투입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현지 시각 14일 성명을 내고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항모 전단을 동지중해로 이동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무력 충돌이 이스라엘-이란전으로 확전할 경우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를 넘고 내년도 세계 경제 성장률이 예상치보다 1%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이란 참전이 현실화할 경우 국제 유가는 현재보다 배럴당 무려 64달러가 올라 150달러 선을 넘어서는 오일 쇼크가 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은 전망치보다 1%포인트 하락해 1조 달러, 우리 돈 약 1,335조 원가량의 손실을 전 세계에 입힐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로 인한 당의 위기를 수습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를 중심으로 당 쇄신안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고 김 대표는 총선 승리에 정치 생명을 걸겠다며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조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휴일 오후 소집된 국민의힘 긴급 의원총회는 4시간 반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원인과 당의 쇄신 방안을 놓고 20명 넘는 의원들이 비공개로 발언대에 섰습니다. 비대위 전환보다는 김기현 대표 체제로 단합해 총선을 준비하자고 대다수 의원이 요구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를 중심으로 선거에 나타난 민심을 받들어 변호와 쇄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의원이 김 대표 사퇴를 요구했지만 찻잔 속 태풍에 그쳤습니다. 대신 당과 대통령실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혁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공감을 샀습니다. 대통령실하고도 정보 공유를 하고 또 어떤 때는 설득의 과정도 하고 그래서 궤도 수정도 하자. 비대위원회에 준하는 혁신위원회가 필요하다. 김기현 대표는 의원들 의견을 들은 뒤 당 혁신기구와 총선기획단 출범, 인재영입위원회 구성 계획을 밝혔습니다. 당과 정부 간 소통 강화도 약속했습니다. 당과 정부의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달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임명직 일괄 사퇴에 따른 당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통합을 강조했는데
구체적인 인선안까지 거론되진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대표는 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통합형 그리고 수도권과 충청권 출신을 전진 배치하는 형태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친윤 영남 1세계 지도부를 탈피하는 게 당직 개편의 핵심이란 취지로 해석됩니다. 선거 공약 등 당의 정책 전반을 책임질 정책위 의장으로는 수도권 3선인 유승민계 유이동 의원이 내정된 거로 알려졌습니다. 내년 총선에 공천 실무를 총괄할 사무총장엔 직전에 정책위 의장을 맡았던 경남 지역 3선인 박대출 의원이 거론됩니다. 김 대표는 마무리 발언에서 총선 승리에 정치 생명을 걸겠다는 각오를 밝히면서 당이 단합해서 하나로 가야 한다고 거듭 당부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고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총선에 나설 참모들의 출마 준비 시기가 빨라지고 비서실장 교체설이 거론되는 등 대통령실의 물밑 변화 움직임도 감지됩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은 유일한 주문은 차분한 변화였습니다. 무게중심은 차분함 대신 변화와 쇄신에 찍혀 있다는 게 용산의 공통된 목소리입니다. 집권 여당 국민의힘의 수습을 맡긴 모양새지만 투트랙으로 대통령실에서도 총선 채비가 시작됐습니다. 내년 총선에 나설 참모들은 다음 달 7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가 끝나고 10일자로 퇴직한다는 큰 그림이 잡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정리 시점이 한두 달 가까이 빨라지는 겁니다. 정치인 출신인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과 김은혜 홍보수석을 비롯해 강명구, 주진우, 전희경 비서관 등이 이때를 전후해 대거 용산을 떠날 걸로 보입니다. 자리마다 본인 후임자를 직접 추천하라는 주문도 했다는데 다만 인사검증과 인수인계 등 후속 절차가 있어 보직마다 시간차가 있을 거라는 관측입니다. 지난해 8월부터 잊을만 하면 반복되는 김대기 비서실장의 교체설도 또 불거졌습니다. 윤 대통령의 신뢰가 워낙 크고 관료사회 이해도가 높은 데다 무난하고 안정적으로 이끈다는 평가지만 내년 총선에 맞춰 정치인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는 겁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보궐선거의 17%포인트 차 패배는 3년 전 21대 총선 때 수치로 대선과 지방선거 때 여권표가 다 돌아선 증거라며 이대로면 서울은 10석도 못 얻는다고 우려했습니다. 윤 대통령 역시 심각성을 인지하고 고민이 깊어졌다는 게 용산 안팎의 중론입니다. 선거 이튿날 김행 장관 후보자를 주저앉혔고 핵심 실세로 꼽힌 이철규 사무총장이 사퇴한 데 이어 용산에 참신한 인물이 투입될 거라는 전망이 그래서 나옵니다. 국면 전환용 인사는 안 한다는 게 윤 대통령의 굳건한 철학이지만 총선 출마자들의 교통정리와 함께 자연스러운 물갈이가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단식 이후 회복 치료에 전념해왔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르면 이번 주에 국회 복귀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번 주 2주 차에 돌입하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이 대표 수사와 전 정부 의혹 등을 놓고 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퇴원 뒤 자택에서 단식 회복 치료를 받은 지 일주일째. 이르면 이번 주 당무에 복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도 복귀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변수는 건강 상태입니다. 국정감사 이후 총선까지 고강도 당무가 줄줄이 예고된 상황에서 충분히 몸 상태가 회복돼야 복귀 시점을 가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체력이 회복되시면 가급적 빨리 복귀하겠다는 게 대표님의 의지입니다. 기대했던 것보다는 체력 회복이 좀 더디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과 강서구청장 선거 압승으로 당의 중심은 이 대표로 옮겨간 가운데 복귀 이후 비명계 포용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퇴원 직후 일단 내부 통합에 방점을 찍는 메시지를 내놓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함께 손잡고 반드시 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른바 가결 5인에 대한 당원들의 징계 요구에도 이 대표가 직접 징계를 지시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크지 않습니다. 또 송갑석 전 최고위원의 사퇴로 공석인 지명직 최고위원의 인선도
이 대표 의중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로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떨어졌던 국회 국정감사는 2주차를 맞아 여야의 주도권 다툼이 격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사위의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 수사를 놓고 여야 격전이 예상되고 행안위 경기도 국감에선 이재명 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이 다뤄질 전망입니다. 이 밖에 권익위원회 국감에서는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논란이, 국토위에선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를 예정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어젯밤 부산 사하구에서 술에 취해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북 청주 아파트에서는 늦은 밤 화재가 발생하며 주민 수십 명이 대피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박정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깜깜한 밤 남성 한 명이 뒷짐을 지고 휘청휘청 거리를 거닙니다. 자세히 보니 손에는 흉기를 들고 있습니다. 어젯밤 8시 반쯤 부산 괴정동에서 흉기 소지자가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남성은 만취 상태로 가족들이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해 화가 나 흉기를 들고 나왔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남성 가족에게 연락을 취한 뒤 병원에 응급 입원 조치했습니다. 아파트 앞에 경찰차와 소방차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주민 수십 명도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충북 청주시 율량동 아파트에서 불이 난 건 어젯밤 10시 40분쯤. 1층에서 시작된 불은 10분 만에 꺼졌지만 집에 살던 여성 한 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주민 30여 명도 한밤중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희뿌연 연기가 가득 찬 집안으로 소방대원들이 진입합니다. 각종 집기부터 천장, 벽까지 모두 시꺼멓게 타버렸습니다. 어제 오후 6시 20분쯤 서울 구로동의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난 겁니다. 화재가 난 집은 당시 비어 있었고 옆집에 있던 주민 한 명도 몸을 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방 쪽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전남 여수시 율촌면에서는 비탈길을 달리던 승용차가 3m 아래로 추락하면서 80대 운전자 등 2명이 다쳤습니다. 인근을 지나던 마을 주민이 사고 차량에 운전자가 울린 경적을 듣고 소방당국에 신고하며 구조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그룹 G.O.D 출신 가수 김태우 씨를 사설 구급차로 행사장까지 태워준 운전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응급의료법 위반과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A씨가 무면허 상태였다며 음주운전 전과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에서 서울 성동구 행사장까지 김 씨를 사설 구급차에 태워 데려다주고 3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기업인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의 임직원 120여 명이 1억 5천만 원이 넘는 출장비를 부당하게 타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가장 많은 출장비를 받아 챙겼던 고위 간부는 솜방망이 징계를 받고 지금도 같은 직책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세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공기업인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는 올해 초 국토교통부에서 대대적인 감사 처분을 받았습니다. 임직원들이 관행처럼 허위로 출장비를 청구해 빼돌리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실제로 127명이 2년 9개월 동안 출장비 1억 5천여만 원을 따로 챙긴 사실이 감사에서 확인된 겁니다. 이 가운데 금융사업본부장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2년 9개월 동안 100번 넘게 출장을 다니면서 교통비 800여만 원을 더 받아냈습니다. 본사가 있는 부산에서 서울로 출장을 갈 때 실제로는 비행기나 자동차를 이용해 놓곤 기차를 탔다고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겁니다. 당시 허그 여비 규정을 보면 실비로 청구하게 돼 있는 항공과 자동차 운임과 달리 철도 운임은 정액 지급이 원칙입니다. 또 팀장급 이상은 무조건 특실 요금으로 주게 돼 있어서 A씨는 쓴 비용의 최대 5배가 넘는 교통비를 타낼 수 있었습니다. 허그 측은 과다 지급된 출장비를 모두 회수했다며
감사 이후 철도 운임도 실비로 지급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과다 지급된 여비를 회수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죠. 오히려 중요한 것은 왜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나. 다만 감사는 팀장급 이상에 대해서만 진행돼 출장비를 부정하게 받은 직원이 더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더구나 127명 가운데 징계 처분에 이른 직원은 4명뿐이고 그마저도 경징계에 해당하는 경고 수준의 계고였습니다. 특히 부당하게 수령한 출장비가 가장 많은 본부장 A씨는 지금도 같은 직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정부와 국민의힘 또 대통령실이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어젯밤 협의회를 열고 의료 서비스 접근성 제고 방안 등을 회의 안건으로 올렸으나 구체적인 의대 정원 확대 규모 등은 다루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국내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에 고정돼 있습니다.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으로 고교 내신 관리가 상대적으로 쉬워지면서 수능의 변별력이 높아진다는 전망입니다. 내신 부담이 줄면서 수능 준비에 유리한 특목고와 자사고가 급부상할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8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적용할 개편안이 발표되자 첫 적용 대상인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당장 고등학교 진학을 놓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조금씩 바뀌게 되면서 자사고를 가야 되나 일반고를 가야 되나 계속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고교 내신이 현행 9등급에서 5등급제로 바뀌면 1등급 범위가 상위 4%에서 10%로 완화되는데 상위권 학생이 몰리는 특목고와 자사고의 내신 관리 부담이 낮아지는 겁니다. 이제 특목고랑 자사고를 갔을 때 내신 따기가 힘들어서 고민을 하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등급 간의 이제 간격이 넓어지면서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좀 생겼다랄까? 내신 관리 부담은 줄고 수능이 중요해지면서 정시를 노리는 학생들이 특목고와 자사고에 쏠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신은 9등급이 5등급으로 변별력이 크게 떨어졌고 수능은 상대평가가 유지되기 때문에 수능이 상대적으로 대단히 중요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내신 관리 측면에서 불리한 점이 줄었을 뿐 일반 고등학교보다 더 유리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지금 이제 주요 대학 같은 경우에 1등급을 못 받으면 사실은 어렵잖아요. 무조건 특목자사고가 유리하다더라 그 몰려가면 안 되고 자기가 특목자사고에 가서도 적어도 2등급 이내에 들 수 있는지 34% 이내에 들 수 있는지를 한가름해서 진학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번 대입제도 개편안으로 특목고와 자사고가 급부상할 경우 교육 양극화가 심해진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섣부른 예측보다는 학생의 성향과 환경에 따라 신중하게 고교 진학을 선택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한 가루쌀 사업이 본격화하면서 쌀로 만든 맥주와 라면 제품이 출시되는 등 신제품 개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엔 올해보다 20배 이상 가루쌀 공급을 확대해 신제품 개발을 독려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닭고기 제품으로 유명한 이 회사는 최근 사업을 확장하며 가루쌀로 만든 라면 제품을 내놓았습니다. 찰지고 쫀득한 쌀의 식감을 끌어올리기 위해 밀가루와 배합 비율을 조절해 국내에선 처음으로 가루쌀 라면을 개발했습니다. 국산쌀 소비 촉진과 농가를 돕는 동시에 소비자들에게도 새로운 맛과 식감의 즐거움을 선사하고 싶어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11월부터 오프라인 매장에서 본격적으로 판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북 고창에 있는 수제 맥주 회사는 가루쌀을 사용한 맥주를 지난 2019년부터 생산해 오고 있습니다. 가루쌀을 쓰면 맥주의 풍미를 올려 깔끔한 뒷맛을 살릴 수 있는데 일반 쌀과 달리 물에 불리는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공정 관리가 훨씬 쉽습니다. 일반 쌀과 가루쌀을 비교하면 엄청난 효과가 있는 거죠. 가격은 비슷한데 공정이 하나 줄었다는 게 그게 이제 굉장히 실제 제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중요하죠. 이 밖에 농심과 삼양식품 등도 가루쌀로 면류 제품을 개발했고 빵과 과자 제조사 등 총 6개 회사에서 17개 제품이 출시됐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생산한 가루쌀 500톤은 올해 소비로 물량이 소진됐다며 내년에는 생산량을 20배 이상 늘려 10,000톤 정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 가루쌀 전문 생산단지 육성과 제품 유통 비용을 지원하는 등 예산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다만 정부의 지원 노력이 성과를 거두려면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제품 개발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경복궁 정문인 광화문이 옛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일제가 훼손한 광화문 월대가 100년 만에 복원돼 시민들은 왕이 다니던 길을 밟으며 경복궁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민들이 조선시대 왕이 걸었던 길, 어도를 따라 광화문을 통과합니다. 경복궁 광화문 앞에 넓게 설치되어 임금과 백성이 소통했던 것으로 알려진 월대가 시민들에게 돌아왔습니다. 월대 복원은 일제가 훼손한 지 100년 만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서 자랑스러웠고 특히 마지막에 태극기랑 무궁화 나왔던 게 제일 기억에 남는데 가장 예뻤던 장면이라 기억이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유족의 기증으로 보건공사의 대미를 장식한 서수상이 어도의 가장 앞부분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정확히 100년 만에 일제에 훼손된 광화문의 월대가 복원이 된 것이고요. 비로소 지금 광화문과 월대의 완전한 모습으로 복원을 한 것입니다. 월대 복원에 맞춰 광화문 현판도 새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흰색 바탕에 검정 글씨였던 현판이 경복궁 중건 기록이 담긴 영건 일기 등을 토대로 검은색 바탕에 금빛 글씨로 바뀌었습니다. 한 번 훼손된 문화유산이 본 모습을 찾기까지 얼마나 각고의 노력과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민들은 광화문 월대 복원을 알리는 새길맞이 행사에 참여해 역사적 유산의 원형 복원을 함께 기뻐하며 가을 야경의 정취를 즐겼습니다. 문화재청은 광화문 월대 복원에 이어 오는 2045년까지 경복궁 담장과 전각 등에 대한 복원 정비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복원된 월대는 일제가 훼손한 광화문을 되살렸다는 역사적 의미와 함께 K관광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경남 밀양의 제약산에 사자평이라는 국내 최대 고원 습지가 있습니다. 요즘 이곳 억새가 장관을 이루고 있는데요. 박종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손을 뻗으면 하늘이 닿을 듯한 고원. 가을바람에 억새가 하늘거리며 춤을 춥니다. 바람결 따라 억새털이 출렁거리며 은빛으로 또는 금빛으로 변합니다. 노을이 질 때면 억새의 춤은 붉게 물들어가며 절정을 이룹니다. 아름답고 저도 한 3번 정도 왔는데 올 때마다 멋지고 좋다고 생각해서 올해 직장 동료 선배님들하고 같이 오게 됐습니다. 사자평 억새평원은 축구장 100여 개 규모의 71헥타르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습니다. 또 해발 700m에 자리한 고온 습지라는 게 특징. 각종 습지 생물과 은줄, 팔랑나비 등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안식처입니다. 1990년대까지 주민이 여기 살았는데요. 밀양시가 주민을 이주시키고요. 억새밭을 복원해서 국내 최대 군락지로 만들었습니다. 사자평을 만나려면 표충사를 통하는 등산로 등을 이용해야 합니다. 산행이 어렵다면 얼음골 케이블카를 이용해 왕복 3시간이면 억새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밀양 케이블카 타고 올라와가지고 코스도 쉬운 편이고 1시간 반밖에 안 걸리니까 여기까지 오는데 보고 돌아가는데 해도 한 3시간 걸리니까. 깊어가는 가을에 정취를 더해주는 밀양 사자평의 억새 향연은 다음 달 중순까지 이어집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월요일인 오늘도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2.6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더 높아 쌀쌀함이 덜하고요. 낮 기온은 19도로 어제보다는 조금 낮겠지만 예년과 비슷해 선선하게 느껴지겠습니다. 큰 일교차만 염두에 두신다면 야외 활동하기 좋은 날씨니까요. 옷차림으로 체온 조절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륙은 대체로 쾌청한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다만 동해안 지역은 구름 많은 가운데 동풍의 영향으로 아침부터 오후 사이 5에서 10mm의 산발적인 비가 내리겠고요. 중부 서해안과 영동, 남부와 제주도에는 초속 15m 안팎의 다소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2.6도, 전주 14.5도, 부산은 15.1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2도가량 낮겠습니다. 오늘 서울과 대전의 한낮 기온 19도, 광주 20도, 대구는 21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8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 날씨가 찾아오겠고요. 잠시 예년 수준의 기온을 회복하겠지만 다가오는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면서 주말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5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등 반짝 가을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현재 내륙 곳곳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매우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아침까지는 이렇게 안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출근길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시고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운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수습 대책을 논의한 국민의힘이 우선 김기현 대표를 중심으로 쇄신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후임 임명직 당직자 인선 방향은 통합에 방점을 찍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관련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기현 대표를 중심으로 선거에 나타난 민심을 받들어 변호와 쇄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당의 혁신기구와 총선기획단을 출범을 시키겠다고 말씀하시고 당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통합형 당직 개편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당과 정부의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달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먼저 기소한 백현동 사건에 이어 나머지 위증교사와 대북송금 사건의 처리 방향도 곧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증교사 혐의는 먼저 재판에 넘기고 대북송금 사건은 보강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의혹들도 남아있는 만큼 검찰은 계속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보도에 최민기 기자입니다. 검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영장에 포함됐던 3가지 혐의 가운데 백현동 사건을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겼습니다. 영장 기각 사유를 들여다보고 상대적으로 이 대표의 관여 정황 등 수사가 잘 마무리됐다고 판단한 백현동 사건부터 먼저 기소하는 방법을 택한 겁니다. 법원에는 앞서 재판에 넘긴 대장동, 위례 개발 비리 의혹과 병합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백현동 사건이 대장동 사건과 기본 구조가 비슷하고 피의자 등 주요 인물들이 같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법원이 사건 병합을 결정하면 재판 규모가 커지면서 심리도 더 길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구속영장에 포함됐던 대북송금 사건과 위증교사 혐의는 일단 빠졌는데 검찰은 증거와 법리를 좀 더 검토해 구속영장 심사 과정에서도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된 위증교사 혐의부터 우선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북송금 사건은 추가로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수사 인력 상황과 다른 사건과의 연관성을 고려해 원래 수사가 진행되던 수원지검으로 돌려보낼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들 사건의 처리는 이번 주 있을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의 국정감사를 전후해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는 이 밖에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경기도지사 시절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을 묵인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검이 전담 수사팀을 꾸려 들여다보고 있고 대선 허위 보도 의혹을 수사하는 중앙지검의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도 최종 수혜자를 이 대표로 보는 만큼 향후 직접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 대장동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준 배경으로 의심받는
428억 원 약정 의혹과 함께 성남시장 시절 정자동 호텔 특혜 논란 등 개발 비리 의혹도 진행 중인 만큼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대법원장 장기 공백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대법관 회의가 오늘 오후 2시에 열립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이번 대법관 회의에서 지난달 25일에 이어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관한 논의가 계속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 여부와 내년 1월 퇴임하는 안철상, 민유숙 두 대법관의 후임 인사 제청과 관련한 사전 절차 개시 검토 등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국정감사가 2주차에 돌입한 오늘 헌법재판소와 군사법원, 서울경찰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대상으로 감사가 진행됩니다. 국회 법사위는 헌법재판소 대상 국감에선 검찰 수사권 일부를 확대하는 이른바 검수원복 개정안의 위헌성을 두고 또 군사법원 국감에선 해병대 최상병 사망사건 경찰 이첩을 두고 공방을 벌일 전망입니다. 서울경찰청을 대상으로 하는 행안위 국감에서는 12구 이태원 참사 책임과 집회 대응 기조 등을 놓고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국토위의 한국토지주택공사 LH 국정감사에선 최근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와 전관 카르텔 문제가 쟁점입니다. 인천 검단 아파트 준공 과정에서 설계가 제대로 됐는지 또 제대로 된 자재가 납품됐는지 미리 확인했다면 아찔한 붕괴 사고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LH는 연 1회 이상 공사 현장 전반에 대한 품질 관리 계획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하지만 이러한 관리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LH 발주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아파트 단지 목록입니다. 공사 현장에서 전반적인 품질 관리 적절성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지하주차장에 붕괴한 인천 검단 아파트 단지의 경우 이런 품질 관리 적절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52조를 보면 발주처는 품질 관리 적절성 확인을 매년 1회 이상 준공 2달 전까지 실시해야 합니다. 시공사가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면 발주처는 이 계획에 따라 공사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LH는 인천 검단 아파트를 포함해 무량판 구조 지하주차장에서 철근이 빠진 준공전 아파트 단지 6곳 가운데 무려 5곳에 대해 이런 점검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미 준공된 단지에 대해선 점검이 이뤄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품질관리 계획 점검 대상인 전국 공사 현장 123곳 가운데 71곳에서 점검 자체가 아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역별로 점검 여부도 천차만별입니다. 제주와 경기 북부는 거의 대다수 현장에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서울도 절반 가까이가 누락됐습니다. 건설 현장은 건설 자재를 포함해서 건설 공사 전반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합니다. 이걸 막으려면 먼저 LH가 현장에 대한 품질 관리 철저히 해야 하고요. 현행법상 발주처의 품질관리 적절성 검사가 명시돼 있지만 처벌 조항 등이 명확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위스키와 와인과 같은 술을 일반 매장보다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여러 인터넷 사이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세를 내지 않기 위해 불법으로 수입한 주류가 적지 않은데 최근 적발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직장인 임경환 씨는 석 달 전 주류를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시가로는 40만 원대 수입 위스키를 10% 정도 저렴하게 샀습니다. 온라인에서 결제하고 인근 매장에서 상품을 받는 스마트 오더 방식을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미심쩍은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평소에 샀던 술들과 다른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자세히 봤더니 한글 라벨이 없고 외국어로 써 있어가지고 제가 문의를 하자마자 이 제품을 솔드아웃 처리를 했더라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물어봤더니 불법 수입된 주류 같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한글 표시사항이 없으면 일단 그 정식으로 수입된 제품은 아니다. 수입행 직구로 가져오신 거를 판매를 하신다든가 영업을 하는 사람이 자기가 물건을 받아서 소비자한테 주면 불법이 맞아요. 원래 술은 판매자가 구매자를 대면해서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쳐 파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정부는 주류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스마트 오더를 도입했습니다. 사실상 온라인 판로가 열린 것으로 일부 업자들이 관세를 피해 몰래 해외에서 들여온 술을 취급하는 계기가 됐다는 분석입니다. 매장에 상품을 진열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불법 수입 사실을 감추기도 쉬워진 탓입니다. 실제로 스마트 오더가 막 시행된 2020년에는 5억 원대였던 불법 주류 수입 적발 규모가 이듬해 13억 원대로 껑충 뛰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만 해도 불법 수입액이 34억 원을 넘겼습니다. 적발되지 않고 시중에 풀린 불법 수입 주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물을 보기 전에 먼저 결제하고 포장된 상품을 받아가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모조품 등 가짜 술을 마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플랫폼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장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불법 유통 근절 방안을 마련하고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할 것입니다. 주류 판매 플랫폼마다 판매업자를 철저히 검증하도록 책임을 부여해서 탈세와 소비자 피해를 막는 게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위급 환자가 도착하는 응급실은 위급한 상황에 따라 진료를 본다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이런 원칙을 지키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난 추석 연휴 강원 지역 응급실에서 발생한 사건을 시청자 제보에 따라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속옷 차림 남성이 병원 응급실에 실려옵니다. 사우나에서 의식을 잃은 환자. 당직 의사는 상태를 확인하고 CT 촬영 등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 사이 심정지 환자가 응급실에 실려오고 의료진은 비상에 걸립니다. 멎은 심장을 다시 뛰게 응급조치를 한 시간은 10분. 하지만 먼저 도착한 사우나 환자 보호자가 자신의 가족을 방치했다며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환자를 진료할 수 없을 정도로 고성이 오가고 경찰까지 출동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보세요? 당신이 15분 동안 방치했지, 우리 오빠. 우리 오빠 방치했잖아. 그럼 뭘 했는데? 방치했지. 우리 오빠 경찰서 조사했는데 갑자기 쓰러져서. 1시간 넘게 이어진 응급실 항의. 응급실은 도착 순서가 아닌 환자 상태에 따라 우선 진료한다는 설명은 흥분한 보호자에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심정지 환자가 있었고 이제 저희가 모든 힘을 거기다 쏟아부어도 이 사람을 살릴까 말까 하는 지경이었는데 물론 다른 경증 환자들도 있었지만은 이제 제일 심각한 문제는 다른 환자들한테 방해가 된다는 거죠. CT와 MRI 촬영 결과 이상 소견이 없고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보호자는 항의와 욕설을 멈추지 않았고 한계에 이른 의사도 고소 의사를 밝힙니다. 그래요. 당신은 업무 태만해요. 죄송합니다. 나가잖아요. 조심하세요. 그냥 막 해프시네라고 의사면 진짜 환자 아프다는 거. 해마다 반복되는 응급실 난동. 지난해 부산에서는 60대 남성이 아내를 빨리 치료해주지 않아 화가 난다며 응급실에 불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물리적 폭행 외에도 응급실 의료진에게 심리적 강박을 주는 것 역시 의료방해 행위로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황. 하지만 의료진은 무엇보다 중요한 건 환자와 보호자의 의식 개선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내 가족이, 내 친척이 아니면 내가 그렇게 심정지 상황에 오게 되었을 때 그러면 제가 다른 환자 보고 있으면은 그게 옳다고 생각하시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상황으로 역지사지의 개념으로 응급실의 현장을 좀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YTN 홍서욱입니다. 지난 13일 새벽 쿠팡 배송 업무 중 사망한 하청 택배기사의 사인은 심장비대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구두 소견이 나왔습니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숨진 쿠팡 하청 택배기사인 60대 A씨의 심장이 정상치의 2배 이상으로 커져 있었다는 국과수의 부검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습니다. 국과수는 또 A씨가 심근경색을 앓고 혈관의 상당수가 막혀 있었다는 소견도 경찰에 전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어제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일대에서 남양주 왕숙 신도시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왕숙 신도시는 여의도 4배 규모에 달하는 부지에 조성돼 3기 신도시 가운데 가장 큰 곳으로 정부는 이곳에 6만 6천 가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내년 하반기 분양을 시작해 오는 2026년 하반기부터 입주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 시각 세계는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지상군 투입이 임박하면서 확전을 막기 위한 미국 정부의 움직임이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아랍 주요 국가 지도자들을 만난 미 국무장관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로 향했고 미국의 두 번째 항공모함 전단도 곧 지중해 동부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워싱턴 권중희 특파원입니다. 이집트를 마지막으로 아랍 6개국 순방을 마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미국은 이스라엘 편이란 점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고한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희생돼선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가자지구 지상군 투입을 예고한 이스라엘의 민간인 안전 확보를 촉구한 겁니다. The way that Israel does this matters. Needs to do it in a way that affirms the shared values that we have for human life and human dignity. 닷새 만에 다시 이스라엘로 향한 블링컨 장관은 아랍의 맹주인 사우디를 비롯한 주요 국가들의 분위기를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Also heard, I think, a lot of good ideas about some of the things we need to do moving forward, including practical ideas on getting assistance to Palestinians in Gaza who are in need. 바이든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과 통화 내용을 공개하며 인도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스라엘이 차단했던 가자지구 남부 지역의 수돗물 공급이 재개됐고 가자지구로 인도적 지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집트 국경도 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지상군 투입이 임박하면서 확전 우려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But of course we can't rule out that Iran would choose to get directly engaged some way. We have to prepare for every possible contingency. 이런 가운데 미국의 두 번째 항공모함 전단이 이번 주 초 지중해 동부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백악관은 이스라엘 적대 세력이 함부로 전쟁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항공모함 2척이 이스라엘 인근을 지킬 거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외통위의 주미대사관 국정감사에서도 이스라엘과 하마스 분쟁에서 미국 정부의 기류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조현동 대사는 미국의 두 번째 항공모함 파견이 전쟁 억제에 더 큰 목적이 있다고 본다며 미국은 가급적 확전을 방지하는 쪽으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전쟁과 관련해 프란시스코 교황이 봉쇄된 가자 지구에 인도적 통로를 열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교황은 현지 시간 15일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열린 주일 3중 기도에서 가자 지구 모두의 인도적 권리가 존중돼야 한다며 그곳 주민 전체를 돕는 인도적 통로가 보장되는 일은 매우 긴급하고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스라엘군의 가자 지구에 대한 주민 대피령을 철회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WHO는 성명을 통해 가자 지구 북부 의료시설에 반복적으로 내려진 대피 명령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의료진과 환자의 강제 대피는 재앙적 상황을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서부에서 규모 6.5의 강진이 발생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유럽 지중해 지진학 센터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독일 지구과학연구센터에 따르면 현지 시간 15일 오전 8시 6분, 우리 시각으로 낮 12시 36분쯤 북위 34.67도, 동경 62.15도 지점에 규모 6.4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곳은 지난 7일과 11일 각각 규모 6.3의 강진이 발생한 인구 190만 명 도시 헤라트에서 33km 떨어진 곳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을 완전히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러시아군은 최전선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현지 시간 15일 러시아 국영방송에서 일부 공개한 TV 인터뷰에서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려진 우크라이나의 반격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는이었습니다. 강제추행으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민중화가 이목상 씨가 만든 서울 청계천의 전태일 동상이 교체될 전망입니다.
전태일 동상 존치 교체 수기위원회는 지난 12일 청계천 전태일 동상을 새로운 조형물로 바꾸라는 내용의 권고문을 재단에 보냈습니다. 위원회는 2달 전부터 4차례 회의를 진행한 끝에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기리는 데 논란이 있는 사람의 작품일 필요는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오늘도 대체로 맑고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일교차만 염두에 두신다면 야외 활동하기 참 좋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12.6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더 높아 쌀쌀함이 덜하고요. 낮 기온은 19도로 어제보다는 낮겠지만 예년과 비슷해 선선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오늘도 내륙은 대체로 쾌청하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곳곳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안개가 짙게 끼겠고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에는 오후까지 5에서 10mm의 산발적인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또 중부 서해안과 영동, 남부와 제주도에는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2.6도, 청주 13.7도, 부산은 15.1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2도가량 낮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19도, 대전도 19도, 광주 20도, 대구는 21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8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 날씨가 찾아오겠고요. 잠시 예년 수준의 기온을 회복하겠지만 다가오는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면서 주말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4도까지 떨어지는 등 반짝 가을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